지난달 26일 국내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장. 참가업체는 모두 110여 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같은 건 본사에서 다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편하고. 본사에서 거의 모든 걸 준비해주고 또 일부에서는 좀 책임을 좀 많이 져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네, 안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실한 이미지를 앞세워 고소득 창출과 성공을 약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프랜차이즈 시장에 불황이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무려 77조 원. 전국 가맹점 개수는 17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각종 식음료에서 심지어는 학원까지 이쯤 하면 가히 프랜차이즈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대형 제과제빵 업체의 공격적 점포 확장에 의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기업 상도위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특히 다른 의미를 주긴 합니다. 상생상상 이야기라는데 그건 아니겠다. 이건 아니겠다. 다른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물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실인데 단지 이게 먹고 사는 수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서울의 한 제과제빵 가맹점. 최인숙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아들과 함께 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영업에 종사해온 최 씨는 이 프랜차이즈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고소득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리금 3억 원에 임대료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5억 4천만 원을 들여 기존 가맹점을 인수했습니다. 거액을 들인 만큼 기대 또한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한번 제빵 그래도 프랜차이즈 빵집 한번 잘 해보자. 하지만 개업 3년 뒤 본사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교체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매장 가구와 제빵 기계들을 교체하는 등 매장 리뉴얼에만 약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년간 벌어들인 수입을 인테리어에 고스란히 털어놓은 셈. 2003년도 오픈하자마자 인수하면서 인테리어 했고요. 예, 리뉴얼 했고 그다음 2006년도 그때 중반기인가 그때 리뉴얼 다시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에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비가 너무 비싸다. 저 장비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장비는 그런데 내가 봤는데. 그런데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 매장과 가까운 거리에 A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가맹점들은 모두 4개. 최 씨 매장을 포함하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모두 6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왜냐면 여기서는 우리 점포가 제일 컸었어요. 그리고 매출이 엄청 많았고. 근데 저거 생기면서 완전히 매출 그냥 바닥이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차이 50%는 차이가 50%?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최 씨와 아들은 10년째 운영해온 매장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예전서부터 점주들은 그런 말들 가끔 만나는 분들 있으면 이제 다른 개인 빵집이 아니라 우리끼리 경쟁이다. 저렇게 큰 매장이 생겼는데 지원해 주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러죠? 회의를 들고 정말 정 떨어진다 할까?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고. 정석근 씨도 A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로 1억 3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는 매장 면적의 확장을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가게가 한 2천 정도 되는데 옆에 가게를 하나 더 인수해가지고 같이 인테리어를 해서 리뉴얼을 해라. 새로 옆에 가게가 원리금 보증금 하면 1억짜리였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싶어서 결국은 접은 거죠. 강요와 압박에 부담을 느낀 정 씨도 결국 폐업했습니다. 다시 자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프랜차이즈에는 뛰어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항이 가져가가지고 계약서 한번 보시면
조항도 나와 있어요. 본사 측에 다 유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본사 프랜차이즈에 누가 되는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근한 압박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취재진은 수도권 지역 가맹점들을 무작위로 방문했습니다. 취재진임을 밝히자 점주들은 말을 극도로 아낍니다. MBN 미션 기자라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못하게 돼 있네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한 가맹점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맹점을 시작한 지 1년 된 김만석 씨는 개업 6개월째부터 지금까지 본사로부터 끊임없이 연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카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본사에서 일단은 6개월 됐죠. 오픈하고 6개월 됐을 때 카페로 하루가 굉장히 압박이에요. 왜 넓히고 싶어서 자기 맘대로 넓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과 자리가 나야 되는 거고 또 권리나 보증금 이런 거 문제도 돈에 그거 이렇게 커질 텐데 그걸 자발적으로 안 내면 얘들은 그냥 터트려요. 또 다른 가맹점의 박철호 씨는 부자재 비용 부담의 압박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걔들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물건이 사가 이거고 네가 사기 싫어도 사야 된다 이거 편의없이 비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본사에서 제공하는 물건이 아니면 생크림 케이크 던지면 안 되고 샌드위치에 넣으면 안 되는데 마트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얘들이 파는 분이 결국에 자기들 말들을 하는 얘기고 리뉴얼 하라 그랬더니 리뉴얼 하는 거예요. 리뉴얼 안 하면 그 옆에서 플랜을 했다고 말 안 들으면은 할 사람 줄 섰으니까. 그렇죠. 본사 측의 이 같은 요구에도 대부분의 점주들은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비용 생각에 쉽게 그만두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오늘부터 재계약 안 해주고 3일부터 재계약 안 해주고 가맹 처리라는 게 제일 무섭대요. 점주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단지 이게 먹고 사는 수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맹 본사의 독불장군식 경영은 가맹점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수십 년을 꾸려온 동네 빵집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올해로 문을 연 지 5년가량 된 한 제과점. 점주와 해당 가맹업체와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 부산에서 이미 제법 유명한 제과점을 경영했던 김 씨. 어느 날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제과점을 닫고 그 자리에 가맹점을 열 것을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혼을 담아 신선한 빵만을 매일같이 만들어온 자신의 매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김 씨. 그리고 수개월 뒤 길 건너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문을 닫고 서울에 재개업했지만 똑같은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심정이야 말로 할 수는 없죠. 어떡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것도 서울 부산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어떤 협박받는 느낌이죠. 상도이 완전히 서버리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너 죽고 나 살자죠.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살겠다. 이런 식이죠. 네가 죽어줘라. A 프랜차이즈의 실내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시공업체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사가 시세보다 낮은 단가를 제시해 이를 반영토록 요구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식 공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피해에 대해 공정위 산하 조정기관에서 본사와의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갑자기 일만 더 야간 내려고 직원들이 야간 너무 지금 뭐 하다고 갑자기 뭐 이삿짐 내놓고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 집 이사 간지 몰랐어요. 한동안 그 사장님이 안 보시더라고요. 또 다른 업체에 찾아가서야 정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 회사들은 폐업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부심 갖고 있는 업체거든요. 도저히 뭐 계속 가다가는 도산을 했죠. 그 업체처럼 우리도 될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은 지금 우리 한 16명 있었어요, 제 직원이. 지금 한 10명 나갔습니다. A 프랜차이즈와의 거래에서 일명 공사가격 후려치기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정도는 잘 버텼죠. 그런데 뭐 신규 업체들은, 새로 들어온 업체들은
자기들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덤핑이 자꾸 치고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 깎아먹는 짓을 계속 하는 거죠. 취재진은 이처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와 가맹점들에 대한 본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주하고 충분히 협치를 구성한 다음에 좀 풀어가도록 하고요. 또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정확한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를 둘러싼 문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집중조사에 이어 4월 9일에는 본사를 제재할 만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10만 개 되던 가맹 점이 2011년도에는 한 17만 개로 3년 만에 7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증가한 만큼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의 또 분쟁은 또 그만큼 더 증가를 했던 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나옵니다. 공정위는 반경 500m 이내에 동일 가맹점을 내주지 않도록 하고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매장 리뉴얼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20에서 4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른 가맹업종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망양보레식 조치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이런 감독 행정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획하듯이 감독을 하게 되고 가맹점주들이 이제 회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믿을 만한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비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자유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 접근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고 이것은 조금 만세지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면 가맹점과 본사 사이의 분쟁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가맹사업계에서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을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닌 보다 장기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기업을 육성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반 정부의 정책은 사장돼가고 있고 그 사이 프랜차이즈는 골목 상권을 파고드는 두 얼굴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 가져야 하는 상생의 경영 철학,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법적 하자가 없고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그 내용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 독식과 약육강식 논리가 근절돼야 하는 이유, 갈수록 커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시사기획맥 김시영입니다.